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김모 씨에 대한 마지막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더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 씨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주변으로 하얀 국화꽃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추모의 글을 적은 종이를 든 시민들은 구의역을 떠나 고인과 유족이 있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을 시작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추모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시작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추모제. 고인의 오랜 벗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바람을 담은 추모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나는 매일 사고 난 자리를 맨날 간다. 잊고 싶지 않아서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도 2호선을 타고 다니는 시민으로서 그런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진짜 아프지 않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스마트폰 좀비라는 뜻으로 스몬비라고 부르곤 합니다. 최근 직장 내 스몬비가 일으키는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제재 움직임이 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신호 제어 담당자가 휴대전화 게임에 팔린 것이 화근이 됐는데 11명이 죽고 80여 명이 다쳐 독일 최악의 열차 사고로 꼽힙니다. 2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을 하던 철도 기관사가 관제센터 무전을 듣지 못하고 역을 지나쳐 다른 기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철도안전법에 제재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철도 운전 업무 종사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인데,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취소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내 잦은 안전사고로 논란을 빚은 현대중공업도 직장 내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 문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직원들이 사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운전 중이나 보행 중 스마트폰과 이어폰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한 차례 위반 시 이틀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2차례 위반 시에는 현대중공업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협력사 직원은 1년간 회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올해 초 호주에서는 정부 산하 공정근로위원회가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를 쓴 직원을 해고한 한 운송업체의 결정을 수용하는 등 직장 내 스몬비 퇴치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있었던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피해자와 같이 도서벽지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 교사가 1,1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성 교원 3,000명 중 37.4%인 1,121명이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사가 단독 거주하는 관사는 364곳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별 관사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중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전에 필요한 일은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4집 중 한 곳이 1인 가구입니다. 자연히 소비 형태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 보관이 어렵고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조금씩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수요로 인해서 식품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일반 수박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미니 수박입니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에다가 깎아 먹을 정도로 껍질도 얇아 음식 쓰레기가 적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작년 시범 출시한 반응이 좋자 올해는 판매 목표를 100만 통으로 20배 늘려 잡았습니다. 쓰레기 걱정 그리고 그 보관에 대한 어떤 세균 증식 걱정 이런 것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파 한 단, 호박 1개. 하나씩만 사도 남은 재료의 처치가 곤란해지기 십상인 채소들. 한 끼 조리에 필요한 만큼만 다듬어 포장한 제품들이 1인 가구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소용량 회와 초밥도 등장했습니다. 미니회는 한 팩당 용량이 50g 안팎이고 미니 초밥은 한 팩당 2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1974년 4인 가족이 다 같이 나눠 먹는 콘셉트로 출시됐는데 대세를 따라 42년 만에 몸집을 줄였습니다. 대신 더 진한 농축우유를 써서 맛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장수 브랜드인 저희 제품에 이런 1인용 고급 컵 제품을 적용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과업체는 12개 드리로 팔던 인기 파이 제품들을 2개 드리로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가 식품의 적정량과 크기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일주일에 2~3차례 편의점에서 라면 등 편의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대 배문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충북 청주 지역 대학생 35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편의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횟수는 42.3%가 주 2, 3회였고 주 4회 이상도 9.9%나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식사용으로 선호하는 편의식품 종류는 면류가 주 1.41회로 가장 많았고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테크와 노후 대책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은행 이자가 1%대에 머물고 있는 요즘 많게는 10%가 넘는 고수익을 낸다고 광고하는 개인 간 금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업체인 경우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연 8에서 15%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광고. 저금리 기조 속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P2P 금융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높은 이익을 주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P2P 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 P2P 상위 6개 업체의 누적 대출은 지난 5월 26일 기준으로 약 879억 원, 지난해 11월 말 기준 220억 원에서 6개월도 안 돼 4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P2P 인기에 편승한 불법 업체도 덩달아 많아진다는 것. 최근 금감원에는 P2P 업체를 사칭하면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많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업체들은 대출 채권을 다시 매입해주는 이른바 매입 보증 제도로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거짓 선전과 여기에 연 12에서 15%의 높은 수익률을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크라우드넷을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SNS를 통해 사모님 접대 구인 광고를 내고 입회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3살 조선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김모 씨 등 6명으로부터 2,200여 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남성들이 자신이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추가 입금을 계속해서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상호 출자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8년 만에 자산 규모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37개 대기업 집단이 각종 재벌 규제에서 벗어날 예정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은 65개. 1위는 자산 규모 348조 원의 삼성그룹이고 65위는 5조 830억 원의 카카오입니다. 자산 규모가 무려
68배 차이가 나는 두 기업이 동일한 대기업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 규모 요건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은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림과 금호석유, 카카오와 센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사실상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10조 원 수준이 되면 이제 지정되는 집단 수도 한 28개, 한 30개 내외가 되기 때문에 과거 민간기업 집단 30개 집단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한 거하고도 유사하고. 대기업 관련 규제는 조세특례 제한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 법령에 달합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 의무에 관한 규제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안인 만큼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트 동료 여직원 43살 A씨를 때린 혐의로 37살 배달원 조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 A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마트 내 CCTV 영상을 게재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오래 가동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내에서나 지하철 또 버스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쐬는 일이 많죠. 이때 감기와 두통, 피로감, 위장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잘 알고 대처하면 좋겠죠? 김지수 기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외부 온도에 맞춰 적응해 가는데 보통 1,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냉방이 잘 된 실내, 높은 기온에 실외에서 지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율신경계는 지치게 됩니다. 이때 걸리기 쉬운 게 냉방병. 냉방병은 큰 온도 차이가 인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 가볍게 입고 에어컨 세게 트니까 추운 것 같고요. 기침 많이 나오고 좀 으슬으슬한 것 같아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 두통, 피로감, 위장장애가 증상입니다. 에어컨을 1시간 이상 가동하면 습도가 30-4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가 잘 침투합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낮추면서 또한 습도도 낮추기 때문에 습도가 낮은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이나 목 점막에 건조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콧물, 두통,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방장치가 된 공간에서 지내는 택시나 버스기사, 직장인, 또 만성질환자나 노인은 냉방병에 취약합니다. 냉방병은 몸이 약해지면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것도 예방법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체 조절 능력은 5도 내외인 만큼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알면 좋은 정보를 재미있는 데이터로 풀어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는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네, 오늘 날이 무척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냉면 먹었는데요.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죠. 제가 아는 후배는요.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2시가 점심시간이라면 11시부터 행복해지는 그 시간.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행복한 시간이자 긴 근무 시간 중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은 밥값이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오늘 점심은 뭘 먹지라는 주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저물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낼게 이런 소리가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도 그런 게 요즘 한 끼 식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 사이트 사람일에서 직장인 4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점심 한 끼 가격이 6,000원이라고 답한 직장인의 비중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21.8%가 7,000원, 9.3%가 8,000원이라고 응답했는데요. 평균치로 계산하면 6,300원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 점심값인 5,700원에 비해서 600원 정도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6,300원이면요. 한 달이면 거의 20만 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맛보다 값부터 먼저 따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응답한 직장인 가운데 43.9%가 밥값이 오른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고요. 절반 이상인 59.3%는 점심 식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도 맛보다는 가격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고르는 기준 1위도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그날의 입맛과 맛은 후순위로 밀렸고요. 이 부담스러운 점심값 때문에 도시락 쪽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를 훨씬 넘는 66.7%의 직장인이 직장에서 점심으로 집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등 도시락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싼 밥값도 고민이지만 매일 메뉴 선택하는 것도 사실 정말 고민입니다. 점심때마다 메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뭘 먹을까?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요. 정말 고민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우스갯소리로 직장인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 센스 있는 메뉴 선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매일 점심 메뉴로 고민하시는 직장인분들 지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사와 함께 직장인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도 조사했는데요. 복수응답으로 1위는 역시 싸고 푸짐한 밥과 국이 최고였습니다. 54.9%가 백반을 꼽았고요. 2위는 실패하기 힘든 메뉴죠. 김치찌개가 차지했고 3위는 돈가스, 그 뒤로 순댓국, 제육볶음, 짜장면, 된장찌개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메뉴를 골랐다고 또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밥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고민일 텐데요. 밥값도 주로 쏘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요. 네, 중앙대 심리학과에서 20대부터 50대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밥값 지불 유형을 조사했는데요. 상사나 선배가 2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6.5%로 경제력이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결국 상사나 선배겠죠. 그 뒤로 회비와 더치페이가 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상 윗사람이 밥값을 내야 한다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고요. 그렇지만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상사에게 사랑받는 직장의 신이 되는 비결, 그 첫 번째가 바로 40대 상사에게 밥을 사라였습니다. 사실 맨날 상사가 밥을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때때로 윗사람에게 편하게 밥을 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 40대 상사의 주머니만큼 가벼운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일은 큰 마음 먹고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내일 한번 쏴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직장인에게 있어서요,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친한 동기나 편한 지인 등과 먹는 자리가 아니라면요, 점심시간도 역시 업무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점심시간이 오히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서 만성 소화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직장인의 점심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상사와의 식사 자리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은 상사의 식사 속도에 맞춰야 하는 암묵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상사의 식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면 괜찮지만 자기보다 식사를 빨리 하는 상사와 매일 밥을 먹는 건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겠죠. 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좀 불편한 상사와 함께라면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사뿐만 아니라요, 같이 점심을 먹고 싶지 않은 동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데이터 보시면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직원 842명을 대상으로 같이 점심 먹기 싫은 동료를 조사했는데요. 1위는 식사 중에 업무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굳이 밥 먹으면서까지 업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2위는 29%로 밥을 너무 빨리 먹거나 혹은 너무 천천히 먹는 스타일. 3위는 본인이 먹는 메뉴를 정해놓고 강요하는 스타일을 꼽았더라고요. 네,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요, 기업에서도 점심시간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사내 식당인지 호텔 뷔페인지 구별하기 힘든 사진들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한 IT 업체의 점심 메뉴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호텔 셰프 출신 주방장을 채용해서 날마다 스테이크, 스파게티, 초밥 등 직원 1인당 15,000원 정도의 점심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문에는 소고기가 깍두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정말 회사 다닐만 날 것 같은데 이 점심에 특식을 쏘는 이벤트를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NC소프트에서는 2달에 한 번꼴로 특별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특식데이라고 불리는 이날에는 육식, 중식, TV 맛집 등의 별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 구내 식당의 한 끼 단가가 5,000원가량인데 이날은 최소한 10,000원대 이상의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가 높은 날이 바로 대게데이라고 하는데요. 직원 1인당 한 마리씩 계산해서 대게 2,500마리를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온 직원들이 이날은 따로 점심 약속을 잡지 않고 혹시 실수로 잡은 일정도 취소할 정도라고 하네요. 네, 정말 재밌고요. 또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특히 점심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 의학연구소가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책상 앞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에 혈전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의료보험 제공업체인 심플리헬스는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점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직장인은 제대로 활용하는 직장인에 비해서 행복감도 더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점심을 컴퓨터 앞에서 간단한 끼니로 때우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점심이란 단어는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점심시간은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